당신의 가장 큰 반가쇠가 우연이 아니라고, 실제로는 당신의 정신이 묻혀있는 자신을 가리키는 GPS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 반응을 약점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강렬한 감정은 칼을 윤기 부른 그림자를 통해 당신과 소통하는 당신의 무의식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학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그림자가 소통할 때 나타나는 정확한 7가지 숨겨진 신호를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각 신호에 대해 무의식적인 패턴을 의식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도 알려드립니다. 융의 수십 년간의 임상 연구와 분석 심리학회와 같은 현대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러한 그림자 소통 패턴은 수천 건의 사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 각성이 강렬한 심리적 감정적 부담으로 인해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림자가 당신과 소통하려고 할 때 이를 인식할 수 있다면 깜짝 놀라지 않고 의식적으로 이 과정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거의 매일 경험하지만 그림자 작업과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면 어디에든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보는 첫 번째 신호는 제가 정서적 반가소의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상적인 하루를 보내다가 누군가가 작은 말 한마디를 하거나 사소한 행동을 할 때 갑자기 상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분노, 수치감 또는 두려움으로 물든 적이 있나요? 그것은 과잉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묻혀있는 그림자 물질을 가리키고 있는 GPS 시스템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 반가쇠에 비해 불균형할 때 현재의 상황이 당신이 억압하거나 부정해온 무의식으로부터의 어떤 것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디컬 뉴스 투데이의 최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적 반가소에는 의식적인 방어를 우회하기 때문에 그림자 물질로 가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 역할을 합니다. 사라를 생각해보세요. 스타벅스에서 누군가 줄을 미는 바람에 화가 나버린 성공적인 경영자입니다. 이런 작은 불편함이 왜 그녀의 아침을 완전히 망쳐놓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 그건 줄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녀의 억눌린 자기 주장이며 주목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마크를 상상해 보세요. 동료의 승진을 보며 익숙한 질투가 심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열하다고 생각하지만 윤근 그 질투가 그의 표현되지 않은 야망이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윤기 발견한 것은 감정적 유발 요인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작은 불편함에 폭발하는 분노가 사실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융은 이러한 강렬한 감정이 우리 자신이 부인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관찰했습니다. 그 분노는 억눌린 자기 주장일 수 있고, 그 질투는 당신의 표현되지 않은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당신이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숨겨진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배운 유발 요인에 대한 것은 사실 가장 약한 그림자 신호입니다. 다음 신호는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무의식적인 패턴을 위한 살아있는 거울이 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제가 투사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왜 논리적인 이유 없이도 즉시 짜증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윤근 특정 인물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나 혐오가 그림자 투사로 드러나며,
당신의 무의식적 성격의 일부를 그들 속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당신의 그림자 스승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피부 속으로 들어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불편하게 느껴질 때, 또는 누군가의 행동에 집착하게 될 때, 혹은 결국 당신을 다치게 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이 끌리게 될 때, 당신은 투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회에 따르면 투사는 관계 기능 장애의 주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 앞에 있는 실제 사람보다 자신의 무의식 콘텐츠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짜증나는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짜증이 사실은 당신 안에 숨겨진 자신감이 당신의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하는 특성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 부정해온 슈퍼파워일 수도 있죠.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그 의존적인 친구, 그것은 당신이 깊이 묻어두어 보고조차 하지 않는 자신의 의존성이에요. 타인에게서 가장 자극받는 특성은 종종 당신이 스스로 부정한 바로 그 특성입니다. 융의 투사 이론은 누군가를 가리킬 때 3개의 손가락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의식은 자신의 소유하지 않은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하는데, 이는 이러한 특성을 내면에서 인정하기보다 외부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논리 없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을 주목하세요. 낯선 사람, 유명인 공인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강렬한 감정은 종종 그들과는 무관하고 당신 자신이 통합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투사가 강렬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의 관계 패턴에 대해 제가 밝혀낼 것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림자는 단순히 반응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트너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 3번째 신호는 제가 반복적인 관계 악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몸에 있는 전 연인을 다시 만나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불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의식적인 호환성이 아닌 무의식적인 패턴에 따라 파트너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관계 패턴은 그림자가 이끄는 파트너 선택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사람을 끌어당기고 같은 싸움을 하고 서로 다른 관계에서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불만을 경험한다면 당신의 그림자가 이러한 경험을 조작하여 무의식적인 자료를 표면에 드러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리사는 감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남자들과 계속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불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취약성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이키는 그녀가 두려워하는 거절을 경험하게 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마치 그녀의 무의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버림받는 두려움을 다루지 않겠다고. 좋아, 그 메시지를 이해할 때까지 그걸 경험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안에는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부분을 개발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를 표현해줄 파트너를 찾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성격 일부를 외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싸움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불만이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인식해 보세요. 당신이 싫어한다고 주장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에게 끌리는지 살펴보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감정 패턴이 반복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림자는 관계를 주된 소통 채널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연결은 사회적 가면을 벗겨내고 진정한 감정 패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같은 관계 역학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면 당신의 정신은 이러한 대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당신의 그림자는 사람을 통해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한밤중 2시에 당신의 뇌를 강탈하고 당신이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을 만들어내도록 강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제가 크리에이티브 익스플로션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창작 욕구는 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의 소통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특히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의 그림자가 자기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창조적 욕구는 그림자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성은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의 모든 환자가 내적 작업 중 어떤 형태로든 자기 표현을 시작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조각을 하거나 춤을 추는 등 심지어 예술적 성향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시해온 새벽 2시의 창의적인 충동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융의 심리학적 통찰에 따르면 이것은 그림자의 억압된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잠재력, 억눌린 재능, 그리고 진정한 창의적 본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창의적이지 않다고, 재능이 부족하다고, 예술적이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동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예술적 기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표현에 관심을 가집니다. 새벽 2시에 꼭 쓰고 싶은 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 생활 공간을 재배치하고 싶다는 충동, 갑자기 사진 촬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잠재적인 그림자 의사소통입니다. 융의 능동적 상상 기법은 창의성을 그림자 통합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무의식적 자료가 창의적인 경로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 간의 다리를 만들어냅니다. 갑작스러운 창의적 충동에 주목하세요. 특히 평소의 관심사와는 다른 긴급한 감정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요. 이러한 창의적 충동이 정서적 스트레스나 삶의 전환과 일치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종종 당신의 심리가 창의적 표현을 통해 그림자 소재를 처리하고 통합하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창의성이 그림자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면 꿈은 잠자는 동안 그림자가 당신에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긴급 방송을 완전히 놓칩니다. 5번째 징후는 제가 꿈 스포트라이트 경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악몽은 뇌의 잡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의 긴급 방송 시스템입니다. 같은 성을 가진 위협적이거나 낯설지만 친숙한 인물이 등장하는 반복적인 꿈을 꿀 때 당신의 무의식은 문자 그대로 그림자 소재의 의식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융은 꿈을 그림자 작업으로 가는 왕도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는 의식의 방어가 줄어들어 그림자가 상징적인 이미지로 직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꿈 연구는 꿈속의 그림자 인물이 자아에 거부당하거나 부인된 측면을 나타낸다는 융의 이론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낯선 사람이 밤마다 당신의 꿈에 나타날 때 실제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위협적인 동성인물은 당신이 부정한 자신 안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당신의 마지막 악몽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위협적인 인물은 당신과 같은 성별이었나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그림자, 즉 당신이 거부한 자신에 대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반복적인 악몽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꿈에서 당신을 쫓아다니는 그 인물?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있는 삶에서 도망치고 있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누군가가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밀어낸 분노, 힘, 자신감, 이 꿈의 인물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 두려움, 분노, 혐오 혹은 매력, 여러분이 이러한 부정한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의식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꿈의 반복적인 본질은 당신의 심리가 이 내용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하려고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융의 심리적 통찰에 따르면 무의식은 의식의 마음이 그림자 콘텐츠를 인정하고 통합하기 시작할 때까지 꿈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꿈에서 반복되는 테마, 감정 또는 인물에 주목하세요. 특히 강한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요. 꿈 일기를 작성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턴을 추적하세요. 이러한 꿈의 소통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들은 그림자 작업을 안내하는데 더 구체적이고 유용하게 됩니다. 꿈은 당신에게 경고하지만 다음 신호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가 경고를 멈추고 당신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6번째 신호는 제가 자기 파괴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부분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관계 또는 경력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도 계속 그 반대로 행동할 때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의 행동에 대해 자율적인 권력을 얻은 것입니다. 지식과 반대 행동은 그림자 통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의지력이나 동기 부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에 맞서 작용하는 무의식의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 심리학은 그림자 주도의 자기 파괴를 개인적 성장과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인식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자기 파괴 패턴에 대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안에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버튼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내부의 방해자가 있습니다. 마치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 적이 살아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윤기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내부의 방해자가 당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는 성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없는 돈을 쓰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윤건 우리가 억압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율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는 자기의 일부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에서 작용하며 우리의 결정,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의식적인 목표와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은 것을 알면서도 기회를 파괴하는 패턴을 주목하세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관계를 원하면서도 확실치 않은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절약하려고 할 때 없는 돈을 쓰거나 더 나은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에 주목하세요. 이것들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 무의식적인 신념을 표현하는 그림자의 소통입니다. 자유는 이러한 패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 옵니다. 자기 파괴의 행동을 일으키는 자기의 일부와 대화하고 인정할 때 그들의 두려움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무의식의 방해자에서 의식의 동맹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신호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당신의 전체 현실이 무너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미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근 이 순간이 사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려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제가 개별화 활성화 코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가 당신을 심리적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 관계,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을 동시에 의문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기 개별화 과정이라고 부른 것으로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질문과 정체성 붕괴는 개별화 과정의 시작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구성한 거짓 인물 뒤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장 심오한 그림자 작업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 위기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흥미로웠던 직업은 공허하게 느껴지고 한때 위로가 되었던 관계는 숨 막히는 느낌을 줍니다.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태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개별화,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은 그림자 자료의 통합을 요구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면서 진정성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억압된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미발현된 잠재력, 진정한 욕망, 그리고 타인이 기대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업, 관계, 가치에 대한 질문을 실패의 신호가 아닌 성장의 신호로 인식하세요. 나는 진정 누굽니까? 또는 나는 실제로 무엇을 원합니까?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당신의 정신은 더 깊은 진정성을 향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종종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옛 정체성을 해방하며 격리, 혼란, 슬픔의 시기를 포함합니다. 그림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희생한 자아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이들을 되찾기 위해서는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거짓 인물을 해체하여 진정한 자아를 드러냅니다. 이는 그림자 작업의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보람 있는 측면으로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는 7가지 그림자 소통 코드입니다. 오늘 당신이 얻은 것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의식을 읽기 위한 완벽한 심리적 GPS 시스템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촉발 요인이 그림자 소재를 가리킬 때 인식하고 관계에서 투사 패턴을 해독하며 창의적인 충동이 그림자의 발현임을 알아차리고 꿈의 상징을 해석하고 자기 파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개성 위기 상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부터 온 소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7가지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변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계속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 작업을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윤근 그림자 작업이 깊은 통합을 위해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억압된 자료를 만나는 것은 적절한 지원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부터 시작하세요. 촉발 저널링을 시작하세요. 강한 감정적 반응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 대해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는지 기록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촉발되는 감정을 관찰하고 그들이 무의식에서 반영하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투사 매핑을 연습하세요. 반복되는 패턴과 그림자 인물을 추적하기 위해 꿈 일지를 유지하세요. 창의적인 충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 없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알아차리고 비판보다는 호기심으로 접근하세요. 융의 그림자 작업에 대한 경고를 기억하세요. 이것은 빠른 해결책이나 단순한 자기 도움 기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면, 특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 더욱 의식하게 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융의 가장 깊은 발견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가장 큰 힘을 담고 있습니다. 맞아요. 힘든 작업이지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반가소에는 사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고 있던 슈퍼파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융의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자유를 얻으려고 싸우고 있는 억제된 자아입니다. 모든 반가소에는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모든 투사는 당신의 숨겨진 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모든 자기 방해 패턴은 당신의 위대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온 그 부분과의 대화가 됩니다. 이 7가지 신호를 마스터할 때 당신은 단순히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갇히게 했던 심리적 감옥을 여는 것입니다. 반가소에는 스승이 됩니다. 투사는 자기 발견을 위한 거울이 됩니다. 관계의 패턴은 의식적인 선택의 기회가 됩니다. 창의적인 충동은 진정한 표현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꿈은 당신의 깊은 지혜로부터의 지침이 됩니다. 자기 방해는 당신의 두려움과의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무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탄생이 됩니다. 당신의 그림자 작업 여정에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구독하고 알림 벨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융의 고급 그림자 통합 기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수천 명이 자신의 깊은 심리적 패턴을 진정한 힘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건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숨겨온 부분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 비디오는 필수적입니다. 아래 댓글로 이 7가지 신호 중 어떤 것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개인화된 그림자 작업 통찰로 자주 응답합니다.